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와 탄성 위치 에너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에너지의 형태로는 화학, 전기, 핵, 중력 등이 있으며 열, 소리, 빛 및 복사 형태의 에너지도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다루게 되는데 모두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로 분류합니다. 즉, 운동이라는 형태의 에너지와 위치나 배열에 의해서 갖게 되는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죠. 전자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며 후자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반면 물체, 용수철계에서는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탄성 위치 에너지는 평형 위치로부터 압축되거나 늘어난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역학적 에너지에 속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 등에서 나타나는 탄성 위치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역학적 에너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에 속하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탄성 위치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떠 멈춰 있는 자이로 드롭의 위치 에너지는 최대이지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이러한 자이로 드롭이 낙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물체가 운동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쉽게 전환되며 이론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먼저 운동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운동 에너지란 물체의 운동에 기인한 에너지이고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로 K2로 나타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가장 단순한 예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체가 갖는 에너지 양은 그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물리량은 매우 중요해서 운동 에너지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그 속도까지 가속시킬 때까지 한 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물체를 가속시킬 때 한 일의 양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한 일은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가속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물체의 최종 속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1000kg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차의 속력이 10m/s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네, 답을 구하셨나요?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 식에 의해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계산되어 5만 줄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만약 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의 2배 속력으로 달리면 빠른 자동차는 4배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느린 자동차보다는 4배의 일을 해주어야 하죠.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식에서 차량의 질량 m은 항상 양이고 속도 v는 음일지라도 v제곱은 항상 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속력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또한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배 위에서 뛰는 사람은 배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부표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과는 다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질량 m인 물체는 오른쪽 방향의 R자 힘 시그마 F에 의해 오른쪽 방향으로의 변위를 얻으며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변위가 변하면서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운동 에너지의 처음값과 나중값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자 힘이 질량 m인 입자에 한 일은 2분의 1mv 제곱의 처음값과 나중값의 차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때 2분의 1mv 제곱은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R자 힘 시그마 F가 입자에 작용할 때 한 일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순수한 1 W넷은 KF-KI 또는 델타 K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렇게 KF는 KI 플러스 W넷으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중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 R자임이 한 일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식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이며 이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란 물체의 위치나 방향 때문에 갖는 에너지이고 어떤 개가 구성 입자들의 배열 때문에 갖게 되는 에너지로 P2로 표기하는데요. 어떤 개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그 개가 그러한 배열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해준 일의 양과 같습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P2, 즉 한 일은 무게 곱하기 올려진 거리로서 WD 또는 mgd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물체가 거리 d만큼 들어 올려지면 위치 에너지가 주어진 것이며 그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뻐꾸기 시계 또는 다른 형태의 중력으로 구동되는 시계의 추를 위로, 즉 Y축으로 D만큼 들어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추를 놓으면 시계가 작동됩니다. 또 물체가 들어 올려질 때 한 일은 그 물체에 주어진 위치 에너지와 같은데요. 이때 일은 중력에 대해 행해졌으므로 이를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는 가장 흔한 형태의 위치 에너지이며 그냥 단순히 위치 에너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높이는 서로 다른 기준점에 대해 측정될 수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상대적인 양인데요. 즉,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kg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을 바닥에 두느냐, 테이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 경우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위치 에너지가 테이블 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위치 에너지보다 큽니다. 또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도 음도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일과 같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0인 경우가 궁금하시다고요? 자,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골프공 A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 대해서는 양입니다. B의 위치 에너지는 0이고 C는 지면보다 아래쪽에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음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0이거나 0보다 큰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지만 C는 구멍에서만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음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 C는 웅덩이에 갇힌 것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이 웅덩이를 빠져나오려면 먼저 공에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질량 m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처음 높이 yi에서 나중 높이 yf까지 들어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가속도 없이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경우 들어 올리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같으며 물체는 평형 상태에서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외부 힘이 개, 즉 물체와 지구에 한 일은 위로 작용하는 힘 F와 위쪽 방향의 변위 델타 Y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환경으로부터 개에 작용하는 힘은 들어 올리는 힘뿐이므로 이 결과는 개에 한 R자 1이 되고 식에서 개에 한 1은 어떤 양의 처음과 나중 값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탄성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성 위치 에너지 또한 개의 한 일이 개의 배열과 관련된 어떤 양의 처음과 나중 값의 차이와 같으며 이를 물체, 용수철 개에서의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용수철과 물체로 구성된 개를 가정해 봅시다.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 즉 평형 상태에서 작은 거리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kx입니다. 여기서 x는 평형 상태에 대한 물체의 위치이고 k는 양의 상수인데 힘 상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용수철을 느리거나 압축시킬 때 필요한 힘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한다는 것인데요. 용수철의 힘에 관한 이 법칙은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식에서 K값은 용수철의 뻣뻣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뻣뻣한 용수철은 큰 K값을 갖고 연한 용수철은 작은 K값을 가지며 용수철 상수 K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음의 부호는 용수철 힘이 언제나 평형 상태로부터의 변위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수철 힘은 항상 평형 상태를 향하기 때문에 종종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1.0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매달려 2.0cm만큼 늘어났다면 용수철의 힘 상수는 얼마일까요? 네, 정답은 4.9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퍼 미터입니다. 자, 다시 물체 용수철계 Fs 대 X의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삼각형의 면적은 마이너스 Xmax에서 0까지의 변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밑변은 Xmax이고 높이는 KXmax이므로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KX제곱이고 이는 용수철이 한 1입니다. 이렇게 탄성 위치 에너지는 평형 위치로부터 압축되거나 늘어남으로써 변형된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이 변형되지 않았을 때에는 0이며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압축된 경우에만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가 X제곱에 비례하므로 변형된 용수철의 US는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있는 용수철을 가정해 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를 용수철에 대고 밀어 용수철을 거리 x만큼 압축하면 물체 용수철계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맥스 제곱입니다. 물체를 정지 상태로부터 놓으면 용수철은 물체의 힘을 작용하고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데요. 그림 C와 같이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오른쪽의 에너지 막대 그래프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개의 에너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역학적 에너지와 탄성위치 에너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보존과 인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